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능 영어의 진정한 동반자 박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 드릴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을 위한 혹은 고1의 상위 최상위 학생들을 위한 강좌로서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운 빈칸 문제를 여러분한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빈칸 문제를 올려드릴 것을 제가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빈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 바라고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반드시 복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2017년 고2 3월 수능 모의고사인데 전국연합 모의고사입니다. 수능을 대비한 모의고사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수능 모의고사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전국연합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32번 빈칸 문제죠. 지금 여기 넘어가시면 빈칸에 보시면 마지막에 빈칸이 있거든요. 이 문장은 마지막 빈칸을 먼저 읽고 해석을 하고 난 뒤에 그 마지막 문장 앞에 있는 문장을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거기서 만약에 밑에 빈칸으로 보기에 가서 정답을 가려낼 수 있다면 도움이 되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위에 독해 윗부분에서 어떤 단서를 중심 소재를 찾아가지고 단서를 연결해서 빈칸을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해가 자신 있는 사람은 순서대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꼭 스킬을 쓴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앞문장 보면 빈칸 앞에 문장 8살 먹은 아이들은 포커스 집중했다. 마시멜로의 측면들에 집중했다. Unrelated to taste, 맛과 관련이 없는, 맛과 무관한 그런 마시멜로의 측면들에 집중했다. 맛과 무관하다면 먹고 싶으면 맛과 연관되는 건데 맛과 무관한 마시멜로의 측면이에요. Such as like, for example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겉모습 같은 거. 겉모습이라는 그런 측면에 집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집중한 것이 그들이 기다리도록 도와줬다. 이때 기다린다는 말은 먹는 거를 바로 먹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먹겠다는 거죠. 그런 걸 도와줬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컨대 아이들은 사용했다. 셀프 토크,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걸 사용했다는 거죠. 안 먹기 위해서. 마시멜로 먹는 걸 안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의 방식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아마 추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현장 강의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최대한도로 이게 이제 인강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더 세밀한 거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최대한도로 내용을 넣습니다. 한 실험에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were told는 듣다죠. 요 단어가 be told가 한 단어로 heard입니다. heard, 들었다. 접속사 대서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들이 could have one marshmallow treat입니다. treat는 내가 한턱 탁 내는 걸 말해요. 한턱 쏘는 거. 여기서는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과자라는 뜻을 이해합니다. 하나의 마시멜로 과자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먹을 수 있답니다. could 플러스 동사원은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chose to eat, 그 마시멜로를 즉시 먹기를 선택한다면은 하나의 마시멜로 과자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즉시 먹으면. 근데 두 개를 가질 수 있어. 만약에 그들이 기다린다면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 빈칸 봤잖아요. 기다린다면은 하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기다린다면 두 개의 마시멜로 과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애들은 두 개를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는 말을 분명히 밑에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Most of the children, 대부분의 아이들인데 who죠? 관계대명사죠. range in age from 4 to 8. 4살부터 8살까지의 나이에 있는, 범위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택했어요. 기다리는 걸 선택했답니다. 그렇지만 the strategy they used differed significantly가 되겠죠. 그 아이들이 사용했다. 이거 타동사거든요. 사용했는 그 전략들은 상당히 달랐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지금 but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해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걔들이 사용했는 전략은 상당히 달랐대. 그럼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부연상술에서 4살 먹은 아이 나오죠. 종종 선택해서 look at, 보는 거예요. 뭘 보냐? 더 마시멜로우. 그 마시멜로를 쳐다봅니다. 뭐 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4살 먹은 아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전략이냐? That was not terribly effective야. 대단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전략이에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안 보고 기다리는 자체가. 여기 4살 먹은 아이들이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면 위에서 8살 먹은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또 8살 먹은 거나 아니면은 이 범위에서 6살 먹은 아이의 이야기가 또 나와서 어떤 전략을 한다는 이야기 나오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건 없습니다. in contrast 나오죠. 대조적으로입니다. 대조적으로 6살과 8살 먹은 아이들은 자 사용했답니다. language, 언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언어냐면 to help overcome temptation이에요. 자,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so as to나 in order to가 나와요. 근데 help는 hel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help overcome이 help의 목적인데 overcome은 극복하다는 단어예요. 극복하다. 그래서 유혹을 먹고 싶은 그 유혹을 극복하는 걸 도와주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했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이게 핵심적인 단어예요. 6살 먹은 아이와 8살 먹은 아이는 언어를 사용했대. 4살 먹은 아이는 그냥 쳐다만 봤다는 이야기인데 효과적인 전략은 아니다 그랬죠. 그럼 언어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느냐? 비록 in different ways.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6살 먹은 아이들은 말을 했습니다. 노래를 했어요. 자기 자신의 노래도 불러줬고 말도 했어요.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reminding이죠. 상기시켜주면서 여기서 문법적인 내용은 문법 코너에서 다시 정확하게 다루겠습니다. themselves, 자기 자신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뭐를? 그들이 would get more treats, 더 많은 마시멜로 과자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자신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만약 그들이 기다린다면 이래 되죠. 기다린다면 그들이 더 많은 마시멜로 과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부 과거입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동사 원형이죠. 그들 자신에게 이런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노래도 하고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살 먹은 아이 나왔죠. 집중했어요. 측면에 무슨 측면? 마시멜로의 측면이 아까 해석했죠. 자, 맛과 관련이 없는 그런 마시멜로의 측면에 집중했어요. 여기서 unrelated는 중간에 which, what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꾸미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겉모습, 마시멜로의 겉모양, 겉모습 같은 맛과 무관한 그런 마시멜로 측면에 집중해서 안 먹으려고. 근데 그것이 which잖아요. 도와줬대. help, 목적어, to 부정사, 동사 원형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걸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컨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컨대 아이들은 사용했다. 혼자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language라는 단어, 혼잣말. 기억나죠? 말했다는 단어, 혼잣말. 기억나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안 먹기 위해서. 그럼 안 먹기 위해서라는 말을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이게 보면 1번에 change their habit. 그들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자, 습관인데 무슨 습관인지 어떤 습관인지 본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습관 아니죠? 두 번째, get more things done이죠. 더 많은 일들이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 어떤 일인데? 굉장히 표현 자체가 광범위하면서 뭔가 정확도가 떨어지죠? 아니에요. get 목적어 PP 구문입니다. 세 번째, regulate는 통제하고 조절하고 규제하는 겁니다. 뭐? 그들의 행동인데 여기서 그들의 행동을 규제한다는 것은 마시멜로 과자를 놔놓고 내가 먹고 싶은 행동, 먹어야 되는 행동이죠. 그거를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혼잣말을 사용했다는 말이 맞겠죠.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죠. 그 다음에 4번에 build at their self-esteem. 이 단어 무조건 외우세요. 수능에 필수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정말 잘 나와요. 자존감,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혼잣말을 했다. 5번째 improve, 향상시키다. 그들의 말하는 기술, speaking skills는 셀프 토크란 말을 가지고 착각하게 만든 보기 문항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관련이 있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시멜로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내용 이제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빈칸이 마지막 문장이 있을 때는 그 한 문장 읽어주고 위에서 또 순서를 읽어가면서 단서를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해는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란으로 가서 어떤 어휘가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어휘를 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휘를 모아가지고 또 유의어 같은 것도 적어놓고 해서 했거든요.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실험이라는 단어는 두 개입니다. experiment.
experimentation입니다. 아마 공부를 1학년 때 모의고사 치고 내신 쳐봤는 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다 본 학생이 많을 거예요. 둘 다 외우세요. 실험. 실험은 experimental입니다. experimental. 그 다음 treat라는 단어가 다루다. 이거의 유의어가 handle, address. address라는 거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때 address입니다. 그 다음에 deal with, 다루다 뜻이 있죠. deal with. 그 다음에 무엇을 대하다, 대우하다. 사람을 대하다, 대우하다. 그 다음에 치료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접하다 뜻이 있죠. 트리트먼트는 취급, 대우, 처리, 치료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트리트가 이제 이게 과자라는 뜻으로 의역에서 나왔는데 이게 뭘 대접하는 거 명사로서 했는데 과자로서 해석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range는 자동사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 range는 자동사가 from A to B. 제가 보시면은 여기 자 range라는 건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메모를 꼭 해두세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돼요. 수동태가 안 되는 거는 내신에서 출제합니다. 쌤들이.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동사 range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의 범위 안에서 이동한다, 변동한다, 변화한다. 그 범위 안에 있다. 이런 뜻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할 때 from A to B, from하고 요 from하고 to를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거리가 멀리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strategy는 전략, strategic 해가 strategic 해가지고 전략상의 뜻인데 요 단어도 형용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거 정말 잘 나오죠? significant, 중요한인데 반이어, 어휘 문제를 조심하세요. in이 붙습니다. insignificant.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할 때 considerable 단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아요. 5번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외워두시고 3번도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 effective라는 단어가 유효한이 있고 효과적인 있고 유능한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유능한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유효한, 효과적인, 유능한, competent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effective 이것도 정말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in contrast, 대조적으로라는 말이 있죠. 대조적으로, 앞과 뒤가 대조적으로. 그럼 temptation은 유혹인데 tempt가 유혹하다. 뭐 말 기분이 나게 하다 할 때 temptation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모의평가에도 나왔고 수능에도 출제된 단어입니다. reminder, 생각나게 하다. 한자로는 상기시키다인데 저는 한자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상기시키다 너무 어렵거든요. 학생들은. 그래서 생각나게 하다 해주다는 뜻으로 우리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spect, 측면, 양상. appearance는 겉모습, 외모. in short, in brief는 요컨대 결국. regulate, 단어 까다로워요. 이거 기억합시다. 무엇을 통제하다, 규제하다. 무엇을 정리, 조절하다. regulation, 규칙, 규정, 조절, 조정이라는 뜻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self-esteem은 자존감이라는 단어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be unrelated to는 뭐뭐 관련 없다는데 요 un이 좀 요거 조심하세요. 요 부분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가 be related to 관련이 있다. be unrelated to 관련이 없다는데 고려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휘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여러분들은 요걸 그냥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완벽하게 외워서 스스로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갈 부분이 이제 독해에서 나왔던 문법입니다. 이 문법은 독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차후에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문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문법을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도 한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어법. MJ가 추천하는 필수어법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문법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강의의 문법은 무조건 저걸 하면 시험에 나오는구나. MJ를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자, 텔 있죠? 텔은 주어, 텔, 간목, 직목이거든요. 그래서 대절이 직접 목적으로 나오는 거 많이 볼 겁니다. 그럴 때 대선 접속사지만 생략할 수 있어요. 갈로 해놨죠? 그리고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가 필요한 구조에서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문장이 완전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접속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쓸 수 있죠. 야를 수동태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서 간접 목적어가 뿅 하면서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텔이 뭐예요? be told 들어가죠?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 정도는 꿀잼이죠. 그 다음 대절 들어갑니다. 대절. 조금 전에 본문에 봤죠? were told that 주어 동사 나왔죠.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거. 본문에 그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 2번 주어 다음에 tell 목적어 to 부정사예요.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라고 요 동사하라고 요 동사하라고 또는 동사하도록 말하답니다. 역시 얘가 수동태 바뀌면 요 주어가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동사가 be told 됩니다. 그 다음 남는 거 to 부정사가 오죠. 이렇게 됩니다. 주어는 동사라는 말을 듣는다. 듣다. 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것도 독해할 때 이것도 구조가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데 자 주어 다음에 use나 used라는 동사가 나와요. 얘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타동사는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 보면은 이 use나 used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앞으로 나가버립니다. 선행사로. 그럴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게 돼 있죠. 근데 영어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원어민들은 가능한 한 생략해 버려요. 그럴 때 뒤에 남는 거는 to 부정사지만 이걸 해석할 때는 so as to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로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는 동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거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할 게 주어 다음에 used to 동사 원형 있죠. 뭐뭐 하곤 했다. 그거하고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elp 있죠? help인데 이거는 이제 help라는 동사를 과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뭐 준사역 동사 이런 한국말로 이상한 용어를 배웠는데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help 자체만 놓고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 모의고사 준비하고 해석하면 돼요. 자, help는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옵니다. 야가 목적으로 오는데 이 to는 생략을 해도 되고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주어 help 다음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는 이것도 마찬가지 목적 보거든요. 요게요. 여기 목적 보호입니다. 목적 보호인데 to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가끔 출제를 하고 영작이라든가 어순 배열에서 이런 게 나오면 써먹는데 cannot help ing help는 도와주다가 아니에요. 피하다, 저항하다, 멈추다 개념. 여기서 stop 하나 추가합시다. cannot stop ing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하지 않을 수 없다. 주어는 동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죠. 주어는 동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 밑에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but to 부정사인데 이때 벌써 옆에 적어놨습니다. 제외하고. 주어는 동사라는 걸 제외하고는 어떤 선택이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alternative 대안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어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인데 이것도 but이죠. 요 but인데 중요합니다. 뒤에 to 부정사 오지요. 야는 동사 원형 오지요. 그럴 때 앞에 모양이 달라지니까 정말 신경 쓰세요. 그리고 help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다뤄줍니다. 그 다음 4번에 remind 다음 remind는 주어 다음에 remind A of B. 주어는 A에게서 B를 생각나게 해주다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remind 간접 목적어 다음에 that 주어 동사가 나와요. 사행식 문장에서.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어에게 이 대절 내용, 직접 목적의 내용을 생각나게 해준답니다.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EBS에서 remind가 또 뭐가 나왔냐면 제가 여기 적을게요. 3번이라 적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remind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가 작년 수능 완성 2018년 수능 완성 교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형식으로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생각나게 해준다. 다시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생각나게 해준다. 그래서 remind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대학 갔을 때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 칠 때 토익 문법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끝까지 가요, 영어는. 그 다음 5번, 5번째가 아니라 5번이죠. 5번에 보면 콤마 다음에 위치 있죠. 정말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중학교 때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사실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어에는 한정적 용법, 다시 말해서 한정시킨다는 것은 수식한다, 제한한다거든요. 그래서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콤마가 없을 때는 그렇게 쓰지만 이와 같이 콤마가 있을 때는 비제한적 용법이라는 용어가 정확합니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좀 뭔가 이게 이상한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머리에서 지우시고 콤마가 있는 거와 콤마가 없는 걸로 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학생이 많거든요. 하나라도 외우는 걸 줄여야지만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은 쓸데없는 용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도 안 되고 시험에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을 때 위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거 보세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위치가 앞문장 전체를 다 가리키면 단수로 받아요. 문장 전체는 단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앞문장 속에 있는 절이나 요 안에 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절 아니면 구, 아니면 구라는 건 여러 단어입니다. 아니면 하나의 단어. 절이나 구나 그냥 단어가 있을 때 그 가리키는 게 절이면은 단수, 그 다음 구면 단수고 단어가 여러 단어인데 복수면 아니면 한 단어로 복수면 복수예요. 그래서 단수, 복수로 나눠지고요. 또 하나는 요 동사 자체에다가 요 동사를 뭐로 시험을 선생님들이 응용하라고 하면은 수일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태를 갖다 붙여버립니다. 태는 능동태와 수동태죠.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일치에다가 태를 갖다 붙여버리면 고난도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위치만 문법 문제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이 동사까지도 같이 연관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올바른 문법 공부고 서술형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간고사 때도 신경 많이 써서 이런 거 나오면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분명히 시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자, 요것도 지금 앞에 명사 나오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인데 본문에 unrelated가 나왔어요. PP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옵니다. 뒤에. 요럴 때 중간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고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사실은 선행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꾸며줍니다. 요렇게 꾸며줘요. 이렇게. 꾸며주는데 얘를 생략해버리니까 명사 다음에 바로 PP나 형용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독해할 때 조심하시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요 PP라는 단어가 ING와 비교해서 문법적으로 나옵니다. 얘가 맞냐? 얘가 맞냐? 얘는 지금 PP가 나오면 얘가 아니고 ING가 나오면 PP가 맞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와 비교하냐면은 부사와 비교합니다. 형용사가 맞니? 부사가 맞니? 이렇게 해서 쌤들 출제하고 저도 학원에서 이거를 출제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PP 오는 경우, 형용사 오는 경우 이렇게 하시고 비교되는 문법까지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같은 게 아니라 ING, PP가 비교됩니다. 형용사부터 비교되고요. 그 다음 제기대명사를 쉽게 보지 마세요. 까다로워요. 문장이 길 때는 제기대명사가 굉장히 시험에서 어렵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펜에 지우개 잠깐 활용할게요. 이거 지워야 됩니다. 이거 지우고. 오케이. 자, 갑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주어가 자기절에서 목적어, 자기절 안에서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전사의 목적어로 나올 때 제기대명사 씁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죠. Mary's mother, 메리의 어머니는 stared at, 응시했다.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 메리의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거울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요 at이라는 단어 있죠? 목적어잖아요? 주어와 똑같죠? 이럴 때 제기대명사 쓰지. 여기다가 헐 쓰고 그러면 진짜 헐 됩니다. 안 돼요. 두 번째, 여기서 주어 목적어라고 할 때는 이 둘은 반드시 같은 절, 동일한 절, 이 같은 절 안에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런 걸 세부적으로 선생님들이 강의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부적으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hope that Bill will respect me가 맞니, myself가 맞니 하는 문제인데 나는 희망한다. 내가 바라기를 Bill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같은 절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B라고 나하고는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니까 제기대명사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me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제기대명사가 내용적으로 동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거 중요합니다. 준동사죠. 준동사는 뭐예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그 다음 ing, 동명사, 분사 있죠? 그 다음 pp. 이런 식으로
준동사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제기대명사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일치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예문에 I helped a little girl to lift myself냐, her이냐, herself up이 나왔는데 lift up은 좀 이렇게 고양시켜주고 좀 업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와주었지. 한 어린 소녀가 이때 to는 생략할 수도 있고 했죠. 헬퍼 목적어 투부정사 동사원 얘기죠. 한 어린 소녀가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 좀 성숙되고 높여주는 거, 업시켜주도록 도와주었대. 그럼 여기서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는 이 목적어입니다. 얘 a little girl이 목적어예요. 헬퍼의 목적어지만 lift라는 단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얘하고 똑같죠.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녀가 자기 자신을 업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정답이 됩니다. 같기 때문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죠. 헬퍼의 목적어이면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 예문을 들어서 제가 해줬기 때문에 정말 요거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잘 이해가 안 간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복습을 정말 몇 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강조용법인데 요 용자, 이용이 빠졌네요. 오, I'm so sorry 합니다. 자, 강조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는 일종의 무슨 표현요? 동격 표현이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marry yourself죠. prepared, 준비했다. marry 그 자신이, 그녀 자신이 준비했다. 모든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들을 준비했답니다. 이때 이 주어를 강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되고, 주어를 강조할 때 저 뒤에 뒤에 가도 돼요.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빼도 돼요.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강조용법까지 다뤄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강의가 끝나고 오늘 했는 거는 빈칸 문제를 했고 필수 호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어법 정리를 제기대명사에 싹 정리했거든요. 근데 어법 정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완벽하게 암기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지금 32번이었잖아요. 그 다음 33번을 강의를 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강의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구독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